제가 이제 권익위 퇴직한 지 9년 됐네요. 9년. 권익위를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행정사업을 한 지 한 9년 됐어요. 그래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지금까지 한 300~400편 이상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어요. 이런 문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영상 앞에 쓰면은 이 중력의 법칙, 자꾸 이제 처지는 거 있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낮은 데로. 이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저는 과학은 잘 모르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 피부나 우리 몸이. 그래서 자꾸 제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늙음이라는 게 억지로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렇게 처진 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무언가 내가 알고 지금까지 내가 공직에서 있었던 37년 그 경험과 행정사 업무 한 9년 하면서 이렇게 획득한 나의 어떤 유익한 경험을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브리핑을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다는 분이 많아요. 어쩔 때는 100명도 안 들어가서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분만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 행정 어쩌고 저쩌고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안 보니까 외롭게 저도 투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은 그런 어떤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충 민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한번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잘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실제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런 법률도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법률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언제 하느냐?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법정 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서로서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서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날짜는 기한 문서 시행문 밑에 날짜가 찍혔어요. 어느 과 누가 처리하고 담당 팀장 과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적힌 날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우편으로 받은 날짜, 공무원이 가져와서 나한테 전달한 날짜, 이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편은 소인으로 할 수 있고 담당자가 와서 전달했으면 그거는 몇 월 며칠 이렇게 기재를 해놔야 돼요. 어느 직원이 와서 어디에서 어디에 이렇게 했다는 거 정도 표시를 해놓으면 그때로부터 기간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더 늦을 수 있고 대개 3일 정도 늦어요, 요새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문서로서 정식으로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만족하게 처리 안 해준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문고 같은 거는 요새 전자문서로 하니까 우편으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그래서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그때는 전자문서로 답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류 같은 거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부 처분이 왔다. 거부 처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건 반려 처분, 불허가 처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다.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게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대개 요새는 전자문서 써요. 이 신문고 들어가서 전자문서로 해야지 근거가 확실하게 남고 답변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 자료나 뭐 그거에 대한 필요 서류 같은 것도 전자문서로 다 해야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담당자가 출력해서 막 보려고 그러면은 바쁜데 막 이런 서류 막 짜증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담당자가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전자정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국민신문고전도 검색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의신청을 쓰는 것부터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의신청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당초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거 부당하다 이러면은 이의신청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기각해요. 담당자가 이 사람 한 게 지난번에 최초에 민원 신청하고 이번에 똑같네.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러면 검토 안 해. 그냥 검토 못한다고는 안 그래. 이의신청이니까 처분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이유로 똑같게 답변해요. 거의 토시도 안 베끼게 이의신청 거부 처분 또 와요. 그게. 그 이의신청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서 우리같이 행정사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게 새로운 증거 이렇게 하겠다. 걔들이 안 된다고 한 이유를 이렇게 보완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이래도 안 해줄 거냐.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발견했다. 대법원 판례를 니들이 왜 위반하냐.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은 다른 부서 담당자가 하든지 다른 담당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업무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사람 업무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건 뭘 추가로 다 투자하는 얘기인데 그런 실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위원들의 이의신청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사실상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거가 지금 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담당자가 또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거의 100%예요. 그 똑같은 답변이 거의 와요. 어떤 경우에 새로운 보완이나 추가적인 어떤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온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의신청을 이제 한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한 10일 정도 또 연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또 그 이상도 또 연장을 하는데 원래는 20일 이내에는 적어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의신청의 결과 이의신청도 하고 이의신청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도 9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동시에 해도 돼요. 또 이의신청 결과 답변을 보낸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요. 내가 이의신청을 항상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불변기일이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이런 거를 위반하면 아예 각하를 시켜. 요새 공무원들이 이런 바쁜데 뭐 일도 하기 싫은 사람도 많고 일이 바쁜데 뭐 이거 처리하는데 또 이거 해라고 이거 해달라 이러면 엄청 힘들어해요. 그렇게 애들이 그 멀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약해요. 요새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 저 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거 끝나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뭘 갖다 들이대면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요건 먼저 본다 이거지. 이거 60일 이내에 한 게 맞아? 이게 구비서류는 적법해? 이게 각하시킬 수 있는 거 먼저 본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다 심리예요. 법원도 다 그래요. 어디나. 각하 요건이 되는지 그거 먼저 검토해서 각하 요건이면은 쉬우니까 일 건수 처리하기가. 권익위만 해도 그래요. 권익위 조사관들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조사관들도 하루에 2건씩 막 3건씩 이래 받기도 해요. 민원을. 그럼 착착착착 쌓이는데 이게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교통정리만 하다가 마는 거야. 여기저기 입접시키고 뭐 이렇게 내보내버리고 뭐 도청으로도 내리보내고 뭐 다시 기초지자체로도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의신청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 이거 새로운 자료네?
이런 게 있었어? 하고서 그런 거를 제출해 줘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이의 신청에서 만약에 또 똑같이 거부를 받고 거부 처분을 받으면은 행정심판을 하는 게 좋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완벽하게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거니까. 이제 피청구인이라고 그래요. 피청구인을 완전히 구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행정심판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거 기간을 놓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에 관계없다. 그리고 억울하고 부당한 거는 꼭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들어줄 수 있다. 그런 또 제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 말고도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급기관에 이제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감사 청구, 또 감사 제보, 또 이제 거래가 난 거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적부심 제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행정기관에 이런 관련되는 문제, 행정사하고 이런 상담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신청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담당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그냥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하나 좀 결정적인 어떤 근거, 결정적으로 뒤집힐 만한 뭐를 찾았다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끝내는 게 훨씬 낫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